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투 트랙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아마 주민들께서 재정사업으로 빨리 전환해서 진행하라고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하려면 저희가 상위 계획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상위 계획을 바꾸는데 그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저희가 그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상위 계획이라고 하면 만구축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데, 만구축 계획을 변경을 내년 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까지 지금 아무런 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자 재공모를 한 번 더 시행을 해보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겠다라는 그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진 방향이 이제 결국 그 내용이고요. 민자 재추진을 위해서는 제3자 제한 공고를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공고에서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지금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올려주지 않는데 누가 한답니까? 하는 척만 하는 거죠. 금액은 안 올려주고. 저희 직원이나 저희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게 사업을 안 되려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사업이 되게끔 하는 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민자 재공고를 위해서 제3자 제한 공고문을 신속하게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6월 25일 날 저희가 피맥하고 전문기관에다가 검토 의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검토돼서 안이 이제 조정이 되면 그 내용대로 저희가 바로 이제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하고 나면 저희가 그 8월달에 좀 시장님께서 저희가 살짝 어떻게 보면 8월달이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라서 한 9월달 정도에는 개정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또 시장님이 지금 미래 주민들이 이렇게 좀 열망이 좀 강하니 좀이라도 당겨보라라고 하셔서 저희가 8월달로 굉장히 일정을 빠듯하게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뭐 전문기관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좀 땡겨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견이 나오는 대로 저희는 바로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최소의 그 공고 기간이 있고요. 공고 기간은 최소 기간이 90일입니다. 90일 동안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1개월 정도 저희가 사전 그 접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전 접수를 받아서 사업자가 적정한 자격이 되는 방법 보고 그 자격이 되는 업체만 별도로 접수를 제한해서 접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달에 저희가 그 선자 제한 공고를 하게 되면 1단계 서류, PQ 서류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9월달에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때 사업자가 이제 나오지 않게 되면 그때 저희는 바로 재정 전환으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9월달에 사업자가 서류가 접수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서류까지 접수가 돼서 저희가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한 올해 말쯤에는 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을 생각이 저희가 일단 지금 사업 진행하는 방향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재정투자 사업의 절차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도시철도망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상위 계획이고요. 여기 일단 저희 사업이 그 민자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망국주택 변경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 올해 말까지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 말 끝나고 나면 내년에 요거에 대한 공청회하고 주민센터에 받은 다음에 국토부하고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고 방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해서 저희 진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망구축이 변경이 되면 내비사업도 조사가 되고요. 기본계획 수립되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시시설계획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이게 정식적인 재정사업의 추진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재정사업을 빨리 전환해보냐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이 더 실속을 진행한 다음에는 민자로 판단했고요. 그래서 민자를 한 번 더 재공부를 가보고 전혀 안 되는 그때 신속하게 재정을 전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3자 제한 공고문을 작성을 해서 지금 열심히 진행하기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넘어가야지 여기까지 다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 팀장 미리 전하시겠어요? 진행 시간이 좀 짧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미래에 살고 있는 다공기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다고 해서 잠깐 시간이 나서 왔는데 우리 미래신사단이 무려 16년이 걸렸네요. 그죠? 16년이 걸려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 미래신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섬이라고 얘기해요. 섬. 우리 아이가 중동중학교를 다니는데 50분 걸립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데 여기서는 심각하게 우리 서울시에서는 심각하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미래신도시 서울지역 아파트가 성남 구시가 이제는 아파트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도로 그 전철을 놓겠다고 경전철을 놓겠다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우리는 입주할 때부터 냈어요. 10년을 넘게 내야 하고 서울시에서 그거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걸 지금 보고 제가 질문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듣고 느끼는 건데 그 민자 재춘이란 제3자 제한 재공고를 또 하고 있어요. 삼성물산에서 해가지고 파기가 돼서 다시 공고를 해서 GS가 했고 GS가 다시 안 한다고 하니까 또 제3자 공고를 했어요. 제4 공고할 수 있고 제5 공고할 수 있고 제6 공고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16년이 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서울시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도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고 하고 있는 사람인데 최소한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거 자재비가 폭증할 수도 있고 기름값이 폭증할 수도 있으면 최소한 비용이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분담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일정에 차질이 없어요. 근데 그거 갖고 싸웠죠. 우리는 올려줄 수 있다. 우리는 올려줄 수 없다. 계약했으니까 해라. GS는 자기네가 손해보고 안 하려고 하죠. 계약이 잘못됐어요. 첫 번째가 제 생각에 계약이 GS하고 계약이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하다못해 구멍가게에서 자재를 납품받아도 그 물가 상승에 대한 것, 자재비 폭증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근데 몇천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약한다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3자 제한 재공고 이외에 제4자 제한 재공고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왜 여태까지 한
16년 동안 한 행태를 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민자 재추진을 위한 제3자 제한 재공고를 할 때 과연 그러면 사업비를 얼마로 재공고를 하는지 안이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그 전에 GS하고 협의했던 것보다 얼마가 더 올라가 있습니까? GS가 제안한 돈은 1조 1,000억을 제안했었었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제안 공고 나갔는데 1조 7천을 제안 공고 나갔어요. 1조 7천억으로 나갈 거라고요? 그러면 GS가 올려달라고 하는 게 잠깐만 계세요. 제가 질문이 만약에 서투르거나 잘못되면 제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다시 질문하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그러면 GS가 올려달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저희 돈도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요. 왜냐면 지금 1조 7천억을 줬다고 하는데 걔네들이 2조를 달라 3조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걔네가 2천억 3천억 올려달라고 했는데 또 3자 공고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시간만 가는 행위예요. 그걸 왜 알려줄 수 없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약간 결이 다릅니다. 결이 왜 다릅니까? 저희가 공고하는 거하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하고는 그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죠. 그러면은 다시 GS하고 협의를 해서 자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1조 7천억인데 저희가 올려줄 수 있는 테두리 안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올려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인데요? 근데 자꾸 물으십니까? 아니 물어볼 내가 권리가 있어요 저는. 아니 제가 권리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GS하고의 당사자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못하신다고 제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이 사업이 더 이상 어떻게든 뭔가 방법이 없게끔 만들려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신당은 안 해도 돼요. 이게 애초부터 잘못된 게 왜 복종이나 여기 장지역까지만 뚫면 간단하고 돈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굳이 왜 거기까지 간다고 이 16년을 허비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벌써 다 빠져나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세요? 중고등학교 보낸다고 다 빠져나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우리 다 위례 사람들이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다 빠져나갔다고 안 들어온다고 이제. 아세요? 아니 16년 걸렸는데 예? 아니 GS하고 얼마가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냐면 GS가 올려준 게 지금 금액 1조 7천보다 작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대답도 뭐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못 하시는데 여기 왜 와 있어요? 우리 지금 미래 주님께서 잠깐만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게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궁금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서울시장님한테 이거 또 만약에 이번에 계약 해지되면 또 다시 제3자 또 해내면 또 시간 걸리고 그러면은 미래 주민들 그동안 지금 10몇 년 이상 기다려왔는데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GS가 저가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아마 3천억 정도 저가 입찰을 해서 한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그 뭐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공사 자재비 인상도 있어 이런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협상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액수를 얘기는 못하지만 서울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여러 배의 액수를 GS가 얘기를 했고 이거 1조 7천억이랑 관련이 없고요. 애초에 그 했던 그 금액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또 법적인 책임이 다루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도 지금은 빨리 그러면 계약 해지를 하고 새로운 트렌드로 빨리 제3자 공고하고 안 되면 빨리 공공사업으로 동시 검토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그 의문을 제기하고 항의를 하긴 했지만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공공사업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도 이제 서울시장님 얘기는 민자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3년이 더 걸린대요. 그래서 일단 민자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데 있냐? 있어야 이거 하는 거잖아요. 1조 7천억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그럼 해서 올해 12월 안에 그러면 그 제3자 그 공모 부분을 확정을 빨리 짓고 진짜 안 되면은 아까 그 공공사업 전환과 같은 그 검토를 9월에 하시는 건가요? 1차 만약에 안 들어오게 네, 되면 1차에 안 들어오게 1차에 안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8월에 그거를 공고를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안 들어오게 되면 9월에 동시에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는 트랙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요구할 부분은 이제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왜 3년이 걸리냐면은 뭐 예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더 절차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면제를 해주고 예타 면제해주고 이런 것들 저희가 또 요청을 또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뭐 민자 사업으로 하든 공공사업으로 하든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아이들 그렇게 멀리서 지금 다니게 되고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를 여기까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많이 화도 나고 속상하지만 어쨌든 이걸 정상화시키는 것이 뭐 지금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때 예타할 때 그 도로를 비용으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갖고 예타가 통과가 안 됐었어요. 맞죠,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장님 맞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맞죠? 그리고 예타 당시에 우리 지난번에 그 예타 할 때 초기에 우리 여기 위례 트램에 그 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비용으로 산정을 해서 넣어버려가지고 예타 통과를 못했었죠. 그래서 또 시간 까먹었죠. 전부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서울시가 관심이 없어 지금 위례 신도시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뒤집어진 거예요 다시.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크레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에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관심이 별로 없. 아니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4년 전에 우리 여기 남인순 국회의원님 와서 간담회 할 때도 서울시에서 왔었어요. 트램이고 위례신세선 놓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도시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16년 동안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했습니까? 안 한 게 아니라 여건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핑계대는 90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죠.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까지 질문하셨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설명을 마무리하고 다른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으시겠죠? 자, 설명 팀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지금 하는 방향은 지금 사실상 여기까지까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민자 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안 되게 되거나 재정 사업을 전환하게 되거나 어떤 다른 또 이슈가 생기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더더욱더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민자 사업자가 만약에 들어와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더더욱더 더 정확한 일정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향은 저희가 이런 방향 현재 제시를 할 것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워낙에 지금 답답해하시고 이 사업을 정말 서울시가 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그런 의문은 정말 좀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위례신도를 반드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네, 실천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이제 저희가 1조 4천으로 공고를 했었었고요. 1조 4,800억, 1조 5천 정도의 가액 금액 공고했었는데 GS가 이제 3,200억이라는 돈을 깎고 들어왔습니다. 저가 입찰을 해서 결국은 GS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때 저가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때 코로나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되지 않았었더라면 GS가 그 사업을 끌고 갈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저가로 들어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런 두 가지 악재가 연달아 발생이 되고 또 그것도 뭐 GS 내부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GS 내부적인 문제가 또 발생이 되다 보니까 GS 쪽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상 됐었고요. 또 GS가 얼마를 금액을 더 요구했냐, 사실 그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GS 여건이 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GS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GS를 결국 정리한 수준을 밟았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조 7천이 과연 가능한 금액이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선생님 살아계실 때까지 꼭 개통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설명 다 끝나셨어요? 네네네. 설명 다 끝났습니까? 자, 우리 그 서울시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경훈 팀장님께서 그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그리고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설명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 우리 이경훈 팀장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우리 이제 유래 주민분들, 송파 국민들께서 정말 궁금하신 것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정도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도움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는데 상대방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질문도 꼭 자기 질문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자, 도움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잘 안 들리는데. 재공고하실 계획인가요? 혹시 2차, 3차 계획도 있습니까 앞으로? 자, 일단 질문하시면 제가 팀장님께 답변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선 협상에 대해서 시한이 있는지요? 5년 하다가 나 못하겠네 하고 또 자빠지면 그만이고 또 다른 사람 구하고 또 5년 하고 그 다음에는 전임자가 잘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바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번만 공부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는 됐고요. 그다음에 협상이 또 지지부지 끄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3자 제한 공고문 안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피맥하고 같이 해서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으로 저희가 한정을 해서 지금 공고를 나갈 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죠? 자, 혹시 다른 질문 말씀해? 제 마이크 갖다 주시죠.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들은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는 서울시에서 제안한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제3자 공고를 하신다는 게 맞고 1개월 지나서 안 되면 거기 정부 재정사업으로 가신다고 추진되는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도 2016년 여기 입주하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은 다
적어두고라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1조 7천억이라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혹시 아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공고를 하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예, 아니요. 잠깐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되면 어차피 재정 사업으로 연말에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BC 부분이 안 된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태클을 걸었거든요. 만약에 BC 부분이 왜 이렇게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해주시고 저는 우리 위례 주민들이 좀 냉정하게 이제는 추진하는 쪽으로 서울시와 힘을 합쳐서 사실 서울시가 그렇게 제지였다고 계속 몰아붙이시면 곤란합니다. 여기는 사실 LH가 사업한 거 맞죠? 시작을 했고 연관되는 교통계획은 서울시가 책임이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들어보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BC 부분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드리는 거는 선거 전에는 이 많은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나오셔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또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청회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위례는 이제는 좀 냉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좀 지금부터는 가야 되지 않냐. 과거 이야기 해봐야 남을 게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BC를 물어보셨습니다. BC가 저희가 2017년도에 민자 적격성을 받을 때 BC가 1.02로 통과를 했습니다. 1.02 통과를 했기 때문에 BC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BC가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현재의 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다시 판단하게 되면 BC가 안 나오지 않겠냐는 얘기 안 하고 착용해야지. 착용 얘기를 해야지. 아직도 BC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간 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예. 아직도 BC를 얘기를 하고 있냐고. 방금 여기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17년대 받은 적격성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적격성을 다시 받지 않느냐, BC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이 있습니까? 예, 저기 마이크 주십시오. 예. 예, 그 사실 돈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유해신사선 관련한 업종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업종에서는 아까 이제 그 팀장님은 건설회사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한 1,000억 정도 부족하다고 이제 건설업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제조업으로 가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 루트한 거 좀 맨 밑으로. 예, 지금 여기 보시면 방만 구축하고 예타하고 기본계획 수립은 빠져도 되는 과정일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그리고 기본 및 실수 설계할 때 펌키로 발주를 해서 좀 이제 기본 설계하는 업체 선용하고 우선 시공으로 바로 발주를 하면 한 1년 정도 공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검토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검토를 했고 망구축은 변경을 해야 되고요. 변경하고 난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제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부분은 사실상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이걸 예타를 면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을 열어놓고 저희가 검토할 당연히 그건 그때 당시 검토할 거고요. 기본 계획 수립을 말씀하셨는데 기본 계획 수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소득법상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반드시 진행되죠. 그리고 또 통키 부분을 말씀하셨죠. 통키 부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본 입장에서는 통키가 살짝 그렇게 분리가 단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절차상에서 많이 생각이 되긴 되지만 선생님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만큼 뭐 유난히 땡기지 않다든지 그렇게 많이 당겨지는 건 아니라서 그거는 사실상 지금 단계부터 저희가 사업 방식이 아니면 저희가 재정을 그냥 민주화 계속 진행할 거냐 그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그 다른 분, 예, 그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질문할 때 저희들 질문하실 때 상대방을 좀 존중해 주시고요. 상대방 말씀이 끝나면 손을 들어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잘 진행되다가 뭐 삼전동, 그다음에 뭐 청담동, 뭐 일원동 이런 곳에서 주민들이 또 자기들도 좀 지하철역을 놔달라고 하면서 그거 검토하면서 또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전쟁 나고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또 재추진할 때 뭐 삼전동이라든가 일원동이 빠졌지 않습니까? 다시 또 그쪽 주민들이라든가 뭐 국회의원분들 뭐 이렇게 나서서 서울시에 재검토 요청을 또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또 받아들이셔가지고 또 딜레이가 되게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그때는 이제 또 좀 차단하셔가지고 딜레이가 되지 않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일단 노선이라든지 정거장은 당연히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 그거 외에 변경은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도 변경하지 않고요. 정거장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저희 지금 3자 제한 공공의뢰에 대해 검토 의뢰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선하고 정거장 위치는 변경되지 않고요.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이제 삼전 사거리역, 그다음에 청담 사거리역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청담 사거리역과 삼전 사거리역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저희가 3자 제한 공공문이 확정돼서 와서 공고안에 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게 아직 검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이거 진행하는데 그 검토 기관에서 저희가 좀 뭐랄까요 이게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망구축에 들어가 있는 최초의 망구축에 들어가 있는 그 노선 그대로 간다. 네, 거기서 흔들림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간단히 중요한 거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이런 잠깐만요. 답변하신 분의 대답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에코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 뒤에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그냥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마이크를 바꿔주시든지. 자, 제가 질문 중입니다. 네, 집중해 주시고요. 저를 간단히 여쭐게요. 저도 2015년부터 여기서 사는데 지역 주민의 열망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 노선 기왕에 계획했던 거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그저 광역, 철도 이런 것들, GTX 이런 것들 엄청나게 재정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진짜 이 지역을 해서 꼭 필요한 이 노선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배탄하면서 첫째
제일 중요한 건 담당자들의 의지예요. 여기 있는 팀장 그리고 서울시의 대표는 시장이니까 이분들의 추진 의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중앙정부에서 이런 일을 해봤어요. 그죠? 지금 제가 이제 볼 때 직원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만, 이 한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무능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역량 있는 팀장께서 다소 늦더라도 직접 핸들링해서 기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봐요. 시장 역량이 있어야 시장을 하는 거고 팀장은 팀장 역량이 있어야 팀장을 하는 겁니다. 직원은 직원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미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명한 그 팀장 역할 하시면서 열심히 잘 추진해 주기를 우리 다 같이 이 시점에서는 격려해야 됩니다. 사업 방식은 제가 봤을 때 민자로 해도 되고 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가름맞은 것은 민자로 해보고 재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느 게 올지는 누구도 몰라요. 자, 첫째 여기서 민자로 하게 되는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를 올린다고 했어요. 그죠? 기존보다. 그리고 협상할 때 협상이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1년 정도를 얘기하시더라고. 거기에 있어서 주안점은 다시 사업비를 올려서 제3자 공고했을 때 기존에 그죠? 취소하고 떨어져 나간 업자가 다시 올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제도적으로 막습니까? 안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왕에 그 사람들하고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논점이 뭐였겠습니까? 사업 기간입니까? 딴 거 아니잖아요. 사업비잖아요. 사업비 하나만 가지고 협의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 열심히 하시면 팀장님이 2달이면 됩니다. 3달이면 되고. 그래서 단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에 확실하게 여기서 비춰주면 좋겠고 재정으로 할 경우에 그죠? 저도 얘기 들었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당연히 걸립니다. 그러면 재정도 아까도 뭐 일부 얘기 나오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 됩니다. 도시철도망 그죠? 이런 계획을 바꿔야 되잖아요. 저도 국토부에 있었어요. 그럼 저기에서 요점 뭡니까?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기존의 망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것도 분명히 딴 거 아니고 사업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우선순위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10년, 15년 끌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엎어서 해야죠. 그죠? 그런 것들을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돌파해야 되는 것, 그죠? 과정들입니다. 예타주사, 풍파양평고속도로, 레이타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많아요. 그죠? 저것도 다시 했을 경우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없다고 장담합니까? 지난번에 1.0이 나왔다고 다시 하면 어찌 알아요? 더 나올지 덜 나올지 자재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는데 그래서 그죠? 우리는 항상 계획을 하되 투트랙은 좋은 거고 추진하면서 언제든지 빠른 대안으로 그죠?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힘을 모아 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기 워낙에 절차를 잘 알으셔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는 그 기존에 이제 1조 4,800이었다라고 하는 그 금액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가격으로 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23년 12월 31일 기준 가격으로 해서 1조 2,600억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상 저희가 아직 공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저 말씀을 드린 건 됐는데 이건 어느 정도 그냥 기재부랑 뭐 PM액이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사업비를 사실상 그거보다 더 올리지 못하고 거기서밖에 머물 수가 없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BC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금액으로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GS가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 사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GS 우선 사실상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목적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거든요. 이 사업에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저희가 말을 못하는 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숨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 입장만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담당 직원, 저희
저희 황순미 주임이라고 여기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어지간한 남자의 한 10명 이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저녁 9시 반에 퇴근합니다. 그걸 2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참 안 되는데 저희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도 뭐 저희 직원 요번 인사 때도 안 옮기고 남아서 결국은 어떻게든지 미래 심사로는 해보자는 마음에서 저희 둘이 남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이 왔습니다. 22년 8월달에 왔고요. 저도 요번에 바뀔 수 있었는데 저희가 남겠다고 해서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만큼 저도 그냥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시작은 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남았으니까 그 부분만 좀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사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지금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든지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또 얼마든지 와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지쳤어요. 제3자 대상이라고 만약에 사업자 수령이 되면 기간은 얼마나? 저희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재정사업 투입해갖고 앞으로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그거 하나 안 하니까 차라리 장비나 국정으로 뚫어주는 게 따르고 여기는 속도가 중요하고 그 장기나 국정으로 뭘 뚫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망구축을 새롭게 변경해서 새로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또 사장님 답답하신 거 아시겠지만 사장님 답변 듣고 말씀해 주세요. 그만하시고. 그렇지 말. 제3자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에서 할 때 기간하고 네. 투입에서 할 때 기간하고 얼마나 딱 얘기해 주시면 지금 한 3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요? 네네. 그럼 앞으로 7년? 제3자 예정하면 7년, 재정하면 10년 늦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예상해도 2년이 더 걸린다고 그랬어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위에 가면 9년, 밑에 가면 10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통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저희가 당길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냥 넉넉하게 한 15년 말씀드리기죠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의 당길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선생님 그 1조 7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다음 계속 물가가 변경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안 반영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죠. 저희는 그 저희가 사업자가 물가 변동이 되는 거에 대한 변동은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물가가 변동이 되면 반영을 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가 얼마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LH가 얼마 부담하고 서울시가 얼마 부담하고 예를 들어서 미래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걸 애초에 기준을 잡아놨으면 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정 사업이든지 공짜 사업이든지 계속 가격은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해년이 지나면 가격은 기간이 이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정도까지는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시라고 여기 나와 계시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어느 도와주고 소시 앞에서 도와라는 선생님 그 부분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거 얘기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오늘 요 간담회를 정말 남인순 의원님께서 고민하다 정말 긴급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절차를 보니까 다음에 제3자 공고하고 순서대로 되면 저희들이 또 그때 맞춰서 필요하면 한 번 더 간담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너무 앞서 가신 것보다도 우리 팀장님 오셨으니까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원래 3시까지 예상을 했는데 3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만 더 질문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주십시오. 예. 지금 아시겠지만 팀장도 그렇고 국회도 지금 시간이 넉넉지가 않아서 한 2사람만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송파 레이크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신중철입니다. 일단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고 18년 정도쯤 코로나 터질 때 이미 팬데믹이라고 다들 예상하셨을 것이고, 팬데믹이 끝나면 인플레이션 올 거라고 당연히 사회경제 관심 있는 사람들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사회 흐름대로 간다면 내일 모레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상승합니다. 이때 분명히 회사들은 구조조정 들어갈 것이고 투자는 접습니다. 대신 물가는 상승하니까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겠죠. 이때 서울시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제가 물어보려다가 이 대답도 해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고 어떤 사업을 버릴 것인가. 이때 위례신사선만 잡고 나머지 사업 다 버리셔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위례신사선이 안 한다, 위례신사선을 못 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어떠한 사업도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 오신 것을 또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예. 지난번 오세훈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실 때 제3자 공고 제안하실 때 건설 회사가 한 군데가 있다고 어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현대 건설입니까? 어디 건설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삼성역의 공사가 현대 건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건설이 하면 얼마 더 잘 되지 않을까, 잘하지 않을까. 어차피 삼성 보사 복합 청사도 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현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팀장 앉아계 주셔요. 우리 유래 주민들, 송파 구민들 모시고 우리 유래 신사선 정상화 관련돼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는데 아마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셨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소중한 의견들이 우리 잘 반영되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팀장님도 오셨으니까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걸로 확신하고 또 남희준 의원님도 더 적극 도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희준 의원님께서 정리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연아 위원장님 간단히 하시고 남희준 의원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속 시원한 지금 이야기는 지금 없다 보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일단 제가 인지하고 있는 그동안 이제 서울시하고 대화하고 해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좀 더 시원하게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것은 사업 재추진 민자 재공고 과정하고 재정사업하고 전환 과정이 어떤지 좀 잘 몰랐잖아요. 오늘 이야기에서 약간 확인된 부분 다시 정리하면 그걸 8월 내로 민자 재공고를 제3자 공고를 해서 30일 이내에 PQ라고 하는 이제 사전 이제 적격 회사들에 대해서 컨소시엄이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한 군데 이상 들어오면 지금 제안서를
11월까지 이제 받겠다라는 뜻이고 12월 달에 우선 협상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확인됐습니다. 맞죠? 네, 지금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만약에 확인했는데 적격 회사가 없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재정 전환하는 절차로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전환하는 절차가 유효한 것은 망 구축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에 대해서 사실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24년이잖아요. 25년 빨라도 제가 그동안 이제 다른 사례 보니까 말에 연말에 접수하면 빨리 돼도 6월, 보통 10월 이 정도 지금 망구축 계획이 확정이 되더라고요. 국토부에서 고시가 되는데 맞죠? 대략.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안 걸리고 6 내지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25년 10월경에 망구축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럼 그로부터 지금 말씀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있잖아요. 그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기간 간에.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의미하게 오늘 확인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유례공통이나 비대위에서도 이걸 주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울시와 어떻게 그 협의를 하고 이후에 이제 이 신사들이 가야 되는지 좀 계획을 주안점으로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들은 다른 것보다 개통 아직은 신경 쓰는 것보다 최단 기간 착공하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우리는 우리 서울시하고 좀 협의하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거조차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기관 간의 입장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데 개통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유례공통위원 비대위에서는 착공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 서울시하고 계속 주안점을 가지고 좀 협의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 에타 면제는 행정절차 간소화 계획은 에타 면제만이 아니고 나머지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상기 신도시에 에타 내지는 이런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약식으로 해주고 망 구축 계획도 선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울시하고 같이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이런 것이 좀 우리 신사선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자 재공고가 이번에 이제 됐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반드시 되는 것을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지만이 이야기했던 3년의 차이가 아니고 3년 플러스 알파 차이가 납니다. 민자하고 재정하고 결과가. 재정은 예산 매년 있잖아요. 누락되면 다시 연장되는 거 아시잖아요. 5, 6년 만에 공사 안 됩니다. 6년, 9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보다는 민자에서 성공을 해서 우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좋겠다. 이런 어떤 건의를 간단하게 드리고 민자 재공고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미래 신사선이 미래 중앙에서 신사까지 가는 것 그리고 노선이 다른 그 정류장이 변경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반드시 지켜주시고 GS 컨소시엄에서 설계를 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 성과물들이 가급적 반영해가지고 빨리 그 내용대로 협상이 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진다면 사업은 아마 굉장히 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서울시에서는 말씀 못했지만 32년 내 개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아니요 이렇게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31년, 32년 초, 32년 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그 착공에 대해서 빨리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재정사업은 지금 있잖아요. 어차피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또 추진한다는 프로세스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우리 정치권에 계시는 이제 모든 분들 포함해서 우리 남인순 의원님께도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때까지 손 놓고 있어야 되냐. 만약에 당장 9월 달에 PQ 통과된 업체가 없어요. 그럼 그 이후에 그때까지 손 빨고 있어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당국하고 우리 정치권에 계시는 모든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제일 빠른 시간 내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장님께서 아마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남인순 의원님께서 마지막 멘트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매우 답답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함께 해오고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가 만약에 민자 그 제3자 공고가 만약에 안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무산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공공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물론 시간이 길게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저도 그 총선 기간에 민자가 안 되면 공공사업을 하는 거를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서울시장이 이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반영이 된 것이고, 만약에 공공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물론 저는 민자사업으로 그가 9월달에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월달에 확실하게 결정이 돼서 그 제3자가 결정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혹시 안 되면 9월달부터 만약에 그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는 거를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한다고 서울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는 국토부, 기재부 해야 될 역할이 많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국토위원장, 또 민주당 그 국토위원장입니다. 또 기재위원장, 또 다른 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국회에 있는 어떤 위원장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할 일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 날 여기 위례에는 또 하남과 성남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 김태년 국회의원님과 함께 8월 14일 날 10시에 국회에서 미신선 정상화를 위한 긴급 공청회를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울시도 나오고 다른 관계자들도 나와서 또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 아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챙겨나가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더운 여름에 답답하셨을 텐데 그래도 앞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꼭 하도록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을 걸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이상으로 미래 신사선 정상화 촉구 긴급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